안녕하세요. 2024년에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장비 전문기업 우리넷인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실적 절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환호 뒤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 과연 우리넷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실적 쇼크 너머에 정말 숨겨진 기회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0.3%. 이게 2025년 우리넷의 영업이익 감소율입니다. 1년 만에 이익의 90% 이상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숫자만 보면 와, 이 회사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순서로 우리넷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쇼크의 진실부터 파헤쳐보고요. 그 다음엔 새로운 성장 동력은 뭔지, 또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투자 아이디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실적 쇼크의 진실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투자자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실적 절벽이라는 게 이게 정말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건지 그 진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와, 이 숫자를 보시면 정말 극적입니다. 2024년에 매출 1,316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딱 1년 뒤인 2025년에는 매출이 755억 원,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90.3%나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정말 심각한 위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실적 쇼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의 그 어마어마한 실적은 사실 차기 국방광대역 통합망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초대형 단일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업이 2024년에 딱 끝나면서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확 높게 잡혔던 거죠.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회사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특별 보너스가 사라지고 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시적인 효과를 싹 걷어내고 본 우리넷의 진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미래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넷이 그냥 전통적인 통신장비 회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이 우리넷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은 과거의 우리넷입니다. 국내 통신 3사의 광전 송장비를 납품하면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하지만 오른쪽 미래의 우리넷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 암호, 그리고 성장성이 아주 높은 방산 사업, 이 두 개의 강력한 날개를 달고 고부가치 시장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넷의 미래를 이끌 구체적인 성장 동력은 과연 뭘까요? 핵심적인 세 가지를 딱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M&A를 통해서 방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거. 둘째, 전국적인 5G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수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넷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바로 양자암호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첫 번째 성장 동력, 바로 방산 사업입니다. 우리넷은 2025년에 약 100억 원을 들여서 아이스톰이라는 방산 통신 전문 기업의 지분 62%를 인수했습니다. 이 아이스톰이라는 회사가 군용 전술 통신이랑 레이더 분야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는 아주 탄탄한 강소 기업이거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우리넷은 기존의 국방 사업을 넘어서 훨씬 더 다양한 국방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고, 덕분에 훨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5G 고도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사실 왼쪽에 보이는 NSA 방식, 그러니까 4G망의 도움을 받는 반쪽짜리 5G에 가까워요. 하지만 진짜 초고속, 초저지연 5G를 경험하려면 오른쪽의 SA 방식, 즉 순수한 5G망으로만 작동하는 단독 모드로 전환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전환 과정에서 통신망의 핵심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넷의 주력 제품인 광전송 장비에 대한 새로운 교체 수요가 빵 터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 암호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존하는 어떤 컴퓨터로도 해킹이 불가능한 궁극의 보안 기술이라고 불려요. 누군가 중간에 정보를 엿보는 순간 그 정보 자체가 변해버려서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로드맵을 보시면 우리넷이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상용화 단계를 착착 밟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실증 사업 끝냈고 2025년에는 공공기관 사업도 따내면서 기술력을 입증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상반기 통신사의 중앙기관망에 쓰이는 대용량 장비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넷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넷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담보대출 리스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가 자기가 가진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건데요. 만약에 주가가 약속한 선 밑으로 뚝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니까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 또는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우리넷의 경우 최대 주주가 가진 지분 26.4%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라 이 점이 시장의 우려를 샀거든요. 다행히 최근에 대출금 중에 22억 원을 갚으면서 반대매매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혹시라도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락할 경우엔 이 담보 물량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성장 동력과 리스크를 종합해서요. 우리넷에 대한 최종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1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건 단기 실적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산 사업의 안정성이나 양자암호 기술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매긴 가격이거든요.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증권사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단기 실적보다 2020년 양자암호 상용화에 주목할 시점이다. 즉, 2025년의 일시적인 실적 감소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양자암호와 5G 고도화라는 더 큰 그림,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분석한 우리넷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딱 이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2025년 실적 쇼크는 회사의 본질적인 위기가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생긴 일시적인 기저효과라는 점. 둘째, 아이스톰 인수를 통한 방산 사업과 미래 기술인 양자암호가 우리넷의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실적 변동보다는 2026년 이후에 본격화될 장기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 절벽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위기 뒤에서 방산과 양자암호라는 새로운 기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넷. 여러분은 우리넷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투자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신중하게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